어떤 영상을 찍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오늘이 12월 30일. 그래서 이제 연말이니까 제가 연말마다 매년 하는 루틴이 있거든요. 그게 뭐냐면 이제 만다라트 계획표를 쓸 뿐만 아니라 지난 이맘때쯤, 그러니까 1년 전에 적었던 저의 2023년 계획과 그런 포부들을 다시 되새겨보면서 올해 내가 실제로 성취한 것은 무엇인지 좀 되돌아보는 그런 회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. 어제 2023년에 회고를 좀 했는데 꽤나 의미 있는 그런 성과가 올해 있었었거든요. 일단 두 가지 좀 큼직한 게 있는데, 먼저 한 가지는 퇴사를 했다는 거고, 두 번째는 제가 종잣돈을 목표한 그런 금액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모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종잣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제가 지금 96년생, 그리고 28살인데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, 그리고 뭐 사업을 했다거나 로또를 했다거나 뭐 투자에 대성공했다거나 코인 투자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차곡차곡 하나씩 정말 한 단계씩 이렇게 쌓아 올라가면서 제가 종잣돈을 그렇게 모은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제가 정말 피, 땀, 눈물? 그런 노력들을 모으고 모아서 이렇게 종잣돈을 쌓아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제가 이렇게 종잣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끔찍한 좀 비법들이 몇 가지 있어요. 그거를 오늘 설명드리려 합니다. 여튼 이렇게 며칠 전에 제가 예금, 적금, 뭐 투자 이렇게 등등등 여러 계좌에 좀 분산되어 있는 제 자금들을 모아보니까 한 2억 1천만 원? 조금 넘는 금액이 이렇게 모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올해까지 꼭 2억을 모으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정말 좋고, 연초에 봤을 때 사실 2억이라는 게 정말 큰 목표였거든요. 왜냐면 제가 연초에 봤을 때 1억 2천 정도? 1억 1,2천 정도였는데 1년 사이에 제가 1억을 모았다는 사실이거든요. 그 1억을 모으는 데 있어서 올해 1년 동안 실천한 많은 것들이 정말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이게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작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, 저는 제가 이렇게 정말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면서 이러한 결과, 뭐 성과를 만들었음에 의미 있는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앞으로도 지금 이 목표를 향해 나아오면서 제가 이 과정 속에서 배운 게 정말 많았어요.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배움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적용하면서 더 이렇게 상승 곡선을 타도록 열심히 해볼 예정입니다. 여튼 이렇게 기분 좋게 결산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, 여러분이랑 그 비법을 나눌 수 있어서도 정말 영광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, 먼저 첫 번째는 가계부 쓰기인데요. 저는 위플 가계부 어플을 쓴 지 몇 년이 됐어요. 항상 소비를 하면 바로 핸드폰을 켜서 이제 메모를 하고, 내가 오늘 하루 얼마를 썼는지, 그리고 한 달 동안 얼마를 썼는지 소비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소비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. 근데 그런 소비를 관찰함에 있어서 내가 어느 부분에 소비를 줄여야 되는지 그런 걸 발견하고 내가 통제를 할 수도 있고, 그리고 애초에 그렇게 소비를 작성하다 보면은 그 소비를 작성하기가 뭔가 싫어져요. 그러니까 무지출 챌린지라고 아시죠? 무지출 챌린지를 내가 스스로 뭔가 하는 듯한 그런 도전의식이 생겨서 오늘 뭔가 돈 안 쓰면 뿌듯하고 그런 게 생기거든요. 그리고 가계부에 내가 얼마 썼는지 계속 적다 보면은 기분이 나빠요. 이제 저는 가계부를 쓰면서 저는 스스로 통제를 좀 하는 편이고, 실제로 생활비 지출하는 게 뭐 적게는 30부터 많아봤자 70만 원, 7, 80만 원 정도 됩니다. 보통 그 사이 값을 유지를 하고 있고, 뭐 특별하게 경조사가 있다거나 아니면 행사가 있다거나 그럴 때는 조금 더 지출을 하는 편이에요. 여튼 이렇게 수입 대비 지출이 크다면 여러분 절대 종잣돈을 못 모아요. 그러니까 수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출을 꼭 줄여야 된다는 거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 아무리 1,000만 원 벌어봤자 1,000만 원 다 쓰면 뭐예요? 나한테 남는 게 0인데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꼭 지출을 줄이도록 하는 거 중요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계발 취미, N잡을 취미로 하는 거인데요. 이게 제 1년 동안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실제로 시간이 있을 때 자기계발, 그리고 부업과 관련해서 보통 시간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소비하는 것도 없어지고요. 왜냐면 내가 이걸 해야 되니까 나가서 술 먹고 애들이랑 놀고 이렇게 여행 다닐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오히려 지출이 줄어들게 되고, 그리고 내가 자기계발과 부업을 함에 있어서 수입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선순환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 자기계발과 부업을 취미로 하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. 월급만으로는 솔직히 돈 못 모아요.
평범한 직장인은 제가 뭐 실제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았는데 300만 원씩 온전히 다 저축을 해봤자 1년이면은 3,600만 원 맞나? 그쵸, 3,600만 원인 거잖아요. 뭐 추가로 상여나 그런 부수적인 수입이 있더라도 그래도 언제 그거 모아서 서울에 집 사요. 그래서 꼭 월급 이외에 파이프라인을 늘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. 뭐 처음부터 부업이 너무 좀 어색하다 싶으면 뭐 신문 읽기, 책 읽기, 운동하기 등등 이런 좀 생산적인 취미들을 가져보는 걸 추천드려요. 그리고 세 번째는요, 술자리 자주 가지 않는 거. 저는 실제로 술을 못 먹진 않거든요. 근데 좋아하진 않아요. 그냥 자리에 가서 가끔씩 어울리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정도, 그 정도로 좀 하고 있고 제가 나서서 뭐 오늘 불금이니까 불금이니까 가서 술 먹자 이런 거 절대 안 하거든요. 왜냐면 술을 많이 먹어봤자 좋은 게 있나요? 좋은 게 저는 정말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어울리고 하는 건 좋은데 근데 이제 자주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? 왜냐면 술 먹으면 돈 쓰죠? 시간 쓰죠? 그 다음날 컨디션 안 좋죠? 그리고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. 이게 다 장점이 될 수가 없는 취미 활동인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래서 술을 잘 먹지 않아요. 덕분에 술값이 거의 들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뭐 축하할 일이 있다거나 그럴 때는 집에서 정말 소소하게 와인 한 잔 정도 하고 있습니다. 예전에 먹던 술도 남아서 아직도 냉장고에 있는데 여튼 그 정도로 술을 잘 안 마십니다. 그 네 번째는 데이트 통장 사용하기예요. 저는 남자친구랑 데이트 통장을 사용한 지 지금 1년이 넘었거든요. 이게 데이트 통장이 왜 좋냐면 그 데이트를 함에 있어서 막 서로 이렇게 내다보면은 내가 뭔가 더 오버해서 쓰게 되고 더 좋은 거 해주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이 쓰면 나도 쓰고 이게 계속 소비의 순환 효과라고 해야 되나? 그렇게 되는 거죠. 선물해주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근데 이게 각자의 돈이 아니라 공용의 돈이 되잖아요. 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하나로 긁게 되면 아 우리 좀 더 아껴볼까? 가성비 좋은 곳에 가볼까? 이런 식으로 아예 생각이 전환이 된다는 거죠. 그리고 같이 뭔가 돈에 있어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면 서로의 소비 습관이나 경제관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. 저는 실제로 남자친구랑 둘이서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. 진짜 적게 쓸 때는 20만 원? 그리고 많이 써도 뭐 40만 원 정도? 기념일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가끔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기도 하는데 그래봤자 1인당 15에서 20만 원인 거예요. 여튼 불필요한 그 커플 데이트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경제 공부하기인데요. 저는 경제 공부라고 했을 때 뭐 당장 부동산을 사야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차근차근 준비를 해두는 거, 뭐 경제신문을 읽거나 경제 유튜브를 보거나 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살펴보고 이런 경제, 투자 이런 거 잘 모를 때 공모주 한다, 뭐 치열하다, 이거 정말 뭐 전망이 좋은 거다 하면은 공모주는 항상 들어갔던 것 같아요. 덕분에 그 공모주로 용돈벌이 정도는 쏠쏠하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. 제가 본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진 않거든요. 다만 제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먼저 부동산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동산을 사려면 최대한 좋은 입지를 들어가는 게 좋고 그걸 위해서는 결국 시드가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그 시드를 마련을 하려면 결국 내가 수입을 계속 늘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N잡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N잡을 통해서 내가 파이프라인을 확장시켜서 월급 이외의 수익을 계속 높여줘야 그 시드를 마련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부업을 하게 된 거고요. 여튼 이런 식으로 부동산 흐름을 체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의 집값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알고 내가 이거를 감당하려면 어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자를 얼마 낼 수 있고 이걸 알기 때문에 제 자금 그리고 제가 종잣돈에 대한 목표를 세울 수 있었던 거잖아요. 경제에 대한 공부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경제가 그런 투자뿐만 아니라 뭔가 어떻게 요즘 트렌드, 시장이 흘러가는지 그런 흐름도 체크를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게 어쩌면 여러분이 나중에 우연히 좀 얻게 되는 그런 사업의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경제는 항상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. 여튼 이런 식으로 오늘은 짧게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예요. 저도 3년차 평범한 직장인이었고
좀 작년 말부터 진짜 딱 1년 전부터 이런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루하루 작은 성취를 통해서 좀 더 발전하는 계기를 삼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행을 했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. 더 나은 미래를 기분 좋게 상상하면서 나는 그러면 그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? 내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에 집중을 하고 하루하루 알차게 살아가면 여러분도 무조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. 여튼 이렇게 제가 종잣돈 2억을 만들게 된 배경 속 5가지의 비법을 한번 알아봤는데요. 다음 영상에도 이어서 이 종잣돈을 만들기 위한 마인드 컨트롤이라던가 아니면 좀 더 깊숙한 그런 비법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는 2024년일 텐데 신년에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즐거움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